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입니다. 저는 박진의 박병률이고요. 지금 9월 15일 날 1시 3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뭐 늘 이맘때쯤 특히 이제 다치고 난 다음에는 꼭 요 점심시간 전후로 이제 녹음을 하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또 이제 좀 있으면 주말이고요. 이번 주말서부터 미리 추석 성묘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주말에 또 성묘 가실 때 그래도 비교적 안 밀리는 시간대에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매번 뭐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래요. 이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 예, 오늘은 멘트를 좀 조금 바꿔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부천시티는 아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이 정도만 내리면 부천 날씨가 왜 중요하냐, 이게 문화가고 잠실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예, 저희가 사는 부천이 딱 그 중간에 낑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만 비가 그냥 내리는 듯 마는 듯 하면은 뭐 오늘 있을, 특히 어디냐, 오늘은 근데 또 공교롭게 이쪽은 경기가 없네요. 예, 전부 다 이제 아래쪽인데, 오늘은 부산, 창원, 광주, 대전, 그죠? 예, 근데 이제 이제 또 대전 같은 경우가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지금 제가 그 지난번 그니까 월요일이었죠. 예, 월요일 녹화를 끝난 다음에, 녹음을 끝낸 다음에 깜빡했던 게, 날씨가 이번 주말 내내 빕니다. 예, 근데 이 비가 요렇게 내리는 비면 다행인데, 당장 내일서부터 이제 잠실에서 스가하고 LG가 토요일 날은 한 경기, 일요일은 더블헤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 입장에서 놓고 봐도 LG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만약에 주말도 경기를 못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원체 경기 수가 많이 남은 기아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팀들도 다 진짜 이제 시계 제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면 지금 10월 하순 정도나 돼야지 시즌이 종료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저하고 우리 이제 그 우리 교이치가 생일이 이틀 차입니다. 10월 말에. 예. 근데 그때가 되더라도 뭐 준플업 정도밖에 못하는, 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열대화 돼가는 거죠. 그럼 아열대라는 건 뭐냐? 여름 내내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반면 겨울에도 은근히 추우면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 이제 이런 기후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한가하게 시즌 초에는 막 오히려 시즌 초에는 우치 반기다가 시즌 말 되면 힘들다,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건가? 당장의 임기응변으로는 정말 잔여 경기가 끝나고 나면 아예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고척을 좀 회원사들이 좀 십시일반 해갖고 고척
어차피 1세거든요. 1세. 예. 그러니까 1세니까 하루에 얼마씩 빌려갖고 좀 남은 경기라도 그쪽에서라도 소화를 하던가. 물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홈 경기 이점이 없는데? 아이, 초하고 말만 정하면 되죠. 아, 증인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그나마 비가 안 내리는 4월, 5월, 6월 중에 더블헤더를 좀 소화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올해는 그나마 시즌 끝나고 나서 APBC입니다. APBC란 뭐냐? 진짜 아니야말로 그 APBC 주최하는 측에서 치면 열받겠지만 우리나라 그 퓨처스 내보내도 돼요. 근데 이따가 2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 내년엔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어 시비가 열리는데 이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APBC보다 일정이 더 빠르거든요. 11월 10일부터입니다. 그럼 내년에 당장 어떡할 겁니까? 내년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고 날씨가 이렇게 안 받쳐주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리안 시리즈 10월 안에 못 끝냅니다 이거. 예. 이동일을 없애지 않는 한은 못 끝내요. 예. 그러면 이게 11월로 넘어가게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리뷰 프리뷰까지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짧게. 왜냐면 뭐 경기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경기를 했는데 지금 KT하고 기아는 비 때문에 한 번 또 뒤통수를 한 번씩 맞았죠. 기아는 6회까지 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롯데한테 강호 콜드 패를 당했고 KT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홈구장이 삼성이긴 했습니다. 예, 그렇긴 하나 끝까지 하고 싶었겠죠. 근데 오히려 끝까지 했다가 점수만 더 주고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KT는 기껏 2경기 이겨놓고 또 한 경기를 져버리는 바람에 LG랑 그냥 또 5게임 차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했는데 주중 내내 했는데 결국 반 경기밖에 못 줄였다.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저께 NC하고 경기를 했어야 돼요. 이게 창원 경기였기 때문에. 근데 못했죠. 예, 그리고 지금 일단 대전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2부에 좀 일단 그 어제 있었던 신인지명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하나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부에 일단 리뷰 프리뷰까지 한번 다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예, 일단 뭐 그 뭐야 처음 이틀간은 KT 벤자민 이겼고 예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이제 수요일 날도 이겼죠. 그죠? 예, 수요일 날도 이겼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요일 소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때는 또 기아가 의외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비 때문에 뭐 해보지도 못하고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소식부터 전해드리는 걸로 더치아라 TV의 KBO 야구 이야기 시작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새로 구독자가 돼주신, 그러니까 구독을 하셔도 본인을 밝히는 분이 있고 안 밝히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밝히셨어요. 예, 우리 이창훈님. 네, 앞으로도 많이 저희 더치아라 TV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야구 소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KT가 어쨌든 계속 이겼죠.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에서 2위 KT가 3위 NC를 제압하고 격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뒷심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2위 KT와 반경기차 3위 NC는 경기 중반까지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고영표 테너다 잘 던졌어요. 고영표가 네. 6회까지 안타 9개를 맞고도 2점만 내주는 역투를 펼치자 NC 선발 테너도 6이닝 4피안타 2실점. 근데 이제 개투에서 갈렸습니다. 예. 맞불을 놓았습니다. 양팀 선발이 물러난 7회 승부의 추가 KT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송명기가 영. 잡은 원아웃 2루 기회에서 알포드가 1타점 적시타로 볼이거나 몰리거나. 예. 기세가 오른 KT는 8회 베타 조용호의 1타점 우전안타, 김상수의 1타점 적시타로 승기를 잡았고 9회 박병호가 5월 솔로 홈런을 터뜨려 승부에 밀었는데 KT는 NC를 6대2로 꺾고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리며 2위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갈 길 바쁜 기아는 롯데와 포구에 발목 잡히고 5위로 밀려났습니다. 비가 왔는데 또 할 말이 없는 게 제 광주였어요. 예.
윤동희를 내야 땅볼로 유도했지만 네. 이게 결정적이었죠. 최종용의 실체. 실패하면서 선제 실점했고 후속 타자 안치용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자, 여기는 잠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박찬호가 빠졌어요. 예, 그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 인대가 지금 좀 손상이 가갖고, 그러니까 시즌 말미에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슬라이딩 중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슬라이딩이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입니다. 의외로 부상을 많이 당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심지어는 막 일루로 갈 때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막 불사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헛슬 플레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현명한 플레이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아 팬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도 많던, 원튼 원하지 않던 김도영이 유격수로 가다 보니 3루에 이제 최종용이 들어온 건데, 저게 잡았으면은 그냥 3루 베이스 찍고 1루 던지면 병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서 주자 다 살고 점수를 주기 시작했고, 결국 이 점수가 6회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속절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아는 5회 이우성의 1타점 적시타로 추격에 나섰지만 6회 초 종료 뒤 폭우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SBS 유병민입니다. 자, 근데 방법이 없는 게 기아는 아직도 남은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은 경기 수라도 좀 적으면 어떻게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씨 뭐 자정이고 나버리고 해 이럴 텐데 그러지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잔여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았을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더더군다나 또 기아 홈구장이니까 광주의 하늘을 탓할 수밖에는 없었죠. 뭐 이건 제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건데 요즘 시국이 너무 거지 같아서 그런지 아마 광주에는 정말 수요일 날 어마어마한 비가 왔었습니다. 그죠? 시국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추석 즈음 해갖고 이제 또 송 대표와 박졸개의 한국사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정말 말을 하기에도 수준이 너무 낮고 한심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야, 이제 이순신 동상하고 그것까지 건드리냐? 에라 이 새끼들아. 그러니 뭐 야당 대표가 오늘 내일 해도 그래? 지금이라도 밥 먹어. 이따위 소리나 하지. 진짜 니네 빨간당 이 개 씨발 새끼들 니들 없어져야 돼. 진짜 같은 나라에 살지 말자. 니 사람이냐 니들이? 응? 아 정말. 오히려 수박들이나 정의당이 이뻐 보여. 니들보다 보면. 니들은 사람이 아니지. 야구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아는 손도 못 써보고 이렇게 졌어요. 사실 기아가 한 경기가 지금 너무 아쉽죠. 그죠? 근데 남은 경기도 많아. 근데 하늘에서는 속절없이 비가 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게 어제 경기인데. 프로야구 두산이 허경민의 짜릿한 끝. 이 쓰기 큰일 났습니다. 5위권 재진입에 진짜 이러다 가을도 못 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SSG 선발 엘리아스의 호투에 엘리아스가 모처럼 그렇게 했는데 끌려가던 두산은 9회 말 극적인 뒤집기 쇼를 펼쳤습니다. 근데 9회 다 뒤집혔어요. 강승호의 유격수 땅볼로 한 점을 추격한 뒤 SSG 마무리 서진용의 폭투를 틈타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기 넘어간 거죠. 허경민이 끝내기 적시타를 때려내며 짜릿한 허경민의 유격수 살짝 넘어가는 끝내기. 이러면 두산은 5위에 희망을 갈 수가 있죠. 5위 SSG를 한 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자, 그리고 이제 KT가 갈길 바쁜 2위 KT에 10대 3. 그리고 강민호가 3,300루타. 요거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지금 크보에서 딱 강민호가 10번째. 그러면 40년 역사에 10명만 달성한 기록이다. 그럼 이건 굉장한 대기록이죠. 그죠? 또 이제 고전에는 김광현이 1700 탈삼진. 이게 1700 탈삼진? 근데 이게 선동열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 대기록이 2개가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손아섭도 나름 기록을 또 써가고 있고, 뭐 이제 최정도 했다 하면 기록이고, 요 4명으로 좀 압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잊을만 하면 또 김현수도 차곡차곡 기록을 쌓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5명이서 언제까지 현역 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기록을 세울 거냐, 이제
요게 당분간은 관심사일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투수 쪽에는 양현종, 예, 그러니까 투수는 양현종, 김광현, 그리고 타자 쪽은 뭐 강민호, 박병호, 손아섭, 김현수 뭐 이런 선수들 최정까지 예. 요렇게 이제 압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제 경기만 놓고 보자면 쓱은 특히 두산한테 지면 안 되죠. 쓱은 기아하고 두산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가을 야구도 안심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런데 어제 졌습니다. 그것도 이기다가 9회 말에 예. 2대 0으로 계속 이기다가 그냥 9회 석점 주고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선발이 불안불안한데 엘리아스가 그래도 이제 WBC 때 국대 투수였죠. 엘리아스가 이제 그 쿠바 예. 그랬는데 이거를 못 지켰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 그럼 서진용이 부진하면 다른 투수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투수들도 다 퍼졌기 때문에 나올 투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쓱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있을 LG하고의 토요일 경기, 일요일 더블헤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LG 1승만 해도 됩니다. 또, 예, 그러니까 먼저 벌어놓은 팀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LG는 타격감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투수는 남아 돌죠. 야, 뭐 이번 주까지는 괜찮아. 예. 이제 우치가 됐으니까 계속 그죠? 예. 근데 쓱은 지금 가뜩이나 투수도 없는데 LG를 만났다. 그리고 올해 상대 전적에서 LG한테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LG한테 만약에 루징을 당하게 되면은 진짜 쓱의 가을 야구 위기는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되게 아슬아슬하죠. 예. 쓱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쳐나갈 것인가? 그렇다면은 결국 남는 건 제가 이번 시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빠따밖에 없다. 근데 쓱의 빠따가 지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어제 경기에서 쓱이 한 대여섯 점 이상을 냈다 라고 한다면 저 경기는 잡았죠. 근데 똘랑 2점밖에 못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괜찮겠지 하다가 경기가 터진 거죠. 예.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도 6대 4까지 쫓아가니까 그리고 근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또 홈이 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약에 야 비가 너무 많이 와 안 해 이러면 그만이에요. 주심하고 홈팀에서. 근데 비가 좀 그치니까 야 하자. 그건 이제 KT가 희망을 가졌겠죠. 6대 4까지 쫓아갔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점수를 넉 점을 더 주면서 화수에 이겼던 거 어제 까먹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염감이 그린 큰 그림일진 모르겠지만 2위, 3위, 4위, 5위, 6위까지가 4경기 반차입니다. 2, 3, 4위로만 2, 3, 뭐 4, 5위는 어차피 순위가 같으니까 2, 3, 4, 5위로만 놓고 보면 3게임 반차. 이러니까 KT, NC, 기아, 쓱, 두산은 지금 LG가 어찌 되든 말든 일단 자기들이 더 급해지게 된 거죠. 큰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일단 이변이 없는 한 비가 찔끔찔끔 내리긴 합니다만은 오늘 경기들은 다 할 거는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남쪽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진. 근데 수도권은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긴 한데 자 그럼 바로 프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오늘 것만 해보죠. 뭐 내일하고 모레는 또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자면 지금 키움하고 롯데 제가 말씀드렸죠. 키움은 경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거의 후라도, 맥키니, 장재영 이 셋으로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움이 후라도가 나옵니다. 롯데도 반지가 나오긴 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롯데가 6경기 차인데 이 키움하고의 시리즈가 어떻게 끝날 거냐. 더군다나 키움은 지금 보면 금토밖에 또 시합이 없어요. 그러면 후라도 장재영 아니면 후라도 맥키니 장재영 맥키니 장재영 1+1으로 붙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롯데가 참 쉽지 않은 시합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반지가 일단은 뭐 미친듯이 던져야 된다. 그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삼성이 요즘 왕꼬 축가로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태인, 자 오늘은 NC야, 오늘은 뷰캐넌,
근데 이제 NC가 최성령이에요. 최성령이 LG한테는 굉장히 강하지만 다른 팀한테는 LG처럼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이 오늘도 NC한테 왕고춧가루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예, 이게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두산 기아. 이건 뭐 이제 목숨 건 매치죠. 예, 브랜든하고 윤영철. 지금 어쨌든 산체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기아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투수는 양현종, 파노니, 브랜든인데, 윤영철인데, 윤영철이 오늘 나왔는데 이 경기 터진다. 그러면 기아는 정말 또 깝깝해지는 겁니다. 주말에 LG한테 거뒀던 3승 다 까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LG 켈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켈리가 우치가 되면서 김윤식이 나옵니다. 대신 켈리는 내일 있을 쓱전에 나오죠. 예, 이게 쓱 입장에서는 악재죠. 왜? 켈리가 원래 쓱한테 강해요. 근데 더군다나 잠실입니다. 예, 그래서 쓱은 점점 스케줄이 꼬여가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산체스가 아닌 페냐가 나옵니다. 오히려 LG 입장에서는 산체스보다는 페냐가 공략하기는 좀 쉽죠. 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페냐는 또 다른 팀한테는 잘 던지죠. 예. 이런 식으로 경기가 운영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키움 롯데는 그대로 가고 삼성 NC도 그대로 가고요. 이제 쓰기 운명의 LG와의 3연전이 들어가고요. 두산 기아 그대로 가고, 자, KT가 오늘은 경기를 쉽니다만 내일 한화를 만납니다. 근데 내일 한화전에 그러면 페냐, 산체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내일 산체스를 맞이해서 그렇다면 KT의 우빠따들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관심사가 되겠죠. 일단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이렇게 프리뷰를 좀 해드렸어요.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신인 지명, 예,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더치아라TV입니다. 예, 더치아라TV입니다. 2부고요. 예. 중간에 좀 흘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충 아셨을 거예요. 예, 서준원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야, 이러니까 SBS 드라마 중에 국민 사형 투표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체 이 법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뭐 얘기 시작하다 했으니까 이 얘기부터 하고 신인 지명 얘기를 하죠. 예. 검찰이 6년을 구형했습니다. 6년. 그러면 아무리 봐주는 거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검찰이 만약에 뭐 징역 3년 내지는 징역 5년 이러면 사모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일단 선고는 받겠지만 빵에는 안 가겠구만. 근데 6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서준원이가 6년 구형이 된 걸로 봐서는 이거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실형을 살 수도 있겠다. 왜? 죄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일단 여성을 협박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미성년자죠. 세 번째, 그것을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빵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돼 있냐? 만 2세가 된 딸을 위해서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야이씨, 그걸 말이라고. 이거는 진짜 오히려 변호사하고 판사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정관예우인가? 이거 의심할 수밖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서준원이가 사고 친 게 꽃뱀이고 성인 여성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아차면 빵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불이익 엄청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풀려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뭐죠? 아니 다른 유사 사건, 특히 뭐 미투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 안 한 사람들입니까? 개판으로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벌금이라든가 실형까지 다 살게 해놓고 얘는 뭐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말이 있죠. 초범이다. 아니 초범이어도 어느 범죄의 질이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서준원이는 롯데 진짜 흑역사예요. 이 새끼는 아마 롯데 팬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고도 남을 놈입니다. 예. 그런데 만 2살 된 딸이 있고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선수 생활 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풀었던 거에 대해서 반성 중이다. 씨발 그럼 반성 중이면 아무도 빵 안 가겠네. 그냥 집행유예만 받으면 되겠네요. 아니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뭐 힘 있고 빽 있으신 분들은 뭔 짓을 해도 안 가죠. 예. 근데 뭐 혐의만 받아도 너는 범죄자나 다름없어라고 어떤 인간보다 조금 덜 진화된 분이 맨날 말하는 게 그거죠. 걔는 범죄자야. 걔는 범죄자야. 걔하고는 안 만나. 죽든 말든. 예.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지. 예. 제가 오늘 이거 엔딩 화면에 이제 최동원 선수 안 나갈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이제 또 기일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2순위로 뽑힌 김태견 선수를 좀 나란히 들을 거예요. 뭐냐? 최동원 하면 뭐죠? 무쇠팔입니다. 무쇠팔. 철환. 근데 이 별명이 좋은 별명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그 침팬치 어르신이 나온 충암고 출신 이영복 감독 덕분에 김태견이도 무쇠팔로 혹사를 당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규정을 지켰으니까 혹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1970, 80년대에도 무쇠팔, 2020년도에도 무쇠팔. 왜 야구는 이래야 되죠? 예. 그러면서 뻑하면 비 오면 경기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되게 모순된 거 아닙니까? 예.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제 거를 들으시면서 호불호가 거기서 좀 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세상 사는 얘기에서 좋다. 또 어떤 분은 야구 얘기만 하지 왜 세상 사는 얘기까지 하냐. 그럼 전 단호하게 말하죠. 야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물론 야구를 보면서 현실의 그 작 같은 거를 좀 잊기도 하고 도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도피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뭐 됐어. 뭐 야구 얘기만 하지 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 성격상 그 용납도 못 하고요. 심란해요 지금 솔직히. 야구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가입니까? 이건 실형 살리고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조만간 바뀔 것 같은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법조계하고 언론계는 좀 대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새끼들 다 물러나세요. 나라 조지지 말고 그냥 퇴직금 받고 꺼져. 죽이진 않을 테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서준원이가 집행유예 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있잖아요. 기도 안 찹니다 보면은. 이야 씨발 이 정도면 나도 뭐 N번방하고 뭐 미성년자 범죄하고 구라쳐도 집행유예 나오겠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새 직장을 얻겠다는 의지만 보이시면 됩니다. 이게 나랍니까? 진짜 서준원아 절대 야구판에 얼씬거리지 마. 이 씨발로마. 알았어? 너는 진짜 법조계도 안 도와준다. 넌 진짜 쓰레기로 이제 끝났다. 좋겠다? 빵 안 살아서? 차라리 빵을 살고 나왔어야지 멍청아. 그래야 뭐 정상이라도 참작이 되지. 팬들 정서에서. 넌 더 쓰레기 된 거야. 빵 안 살려고 얼마나 돈 썼어? 참 잘하는 짓이다. 자, 짜증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화제 만발이었던 그 신인 드래프트 소식 뉴스로 아예 2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 있긴. 서준원 뉴스도 있긴 있는데 됐습니다. 그냥 안 들을래요. 짜증나죠. 자, 신인 드래프트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뉴스 들려드릴까? 서준원 거 있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가 막힙니다. 50초짜리니까 그냥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이 6년이었거든요.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야, 변호사 잘 썼네.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아니 초범도 초범 나름이죠. 서 씨는 작년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등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빌리 장석이 졸라 억울할 거예요. 야, 씨야 서준원도 빵에 안 가는데 나는 빵에 왜 갔지? 아, 씨 이럴 겁니다. 근데 횡령도 그모쩍이 나쁜 거야, 씨야. 예. 그렇단 얘기죠. 죄질로 보면은 서준원이 더 쓰레기고요.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자, 드래프트로 가겠습니다. 일단 화제가 좀 많이 돼서 엔딩 화면에 제가 일단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뭐 여기에 이제 주요한 친구들은 다 있죠. 그리고 마지막 11라운드로 뽑힌 친구들은 누구냐. 예, 요렇게를 또 흘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어제 있었던 드래프트에서 제일 대박난 학교는 장충고입니다. 장충고는 정말 투수들이 물론 이제 인재들도 많긴 많았습니다만 뭐냐 무대기로 취직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강야구에서 얼굴을 비췄던 정현수하고 황영목, 자 그리고 LG 가는 거야? 했던 이승민, 이런 친구들이 좀 주요 화제거리였는데 아무튼 뉴스를 그래서 2개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게요. 고교야구 좌완 최대어 황준서가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한화는 진짜 이제 그래서 장충고 동기 리빌딩 해야 됩니다. 11번 이내에서 호명됐는데 벌써부터 서로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문동주의 김서연의 황준서. 장충고등학교 투수 황준서입니다.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는 장충고 황준서의 차지였습니다. 왼손으로 최고 150 거의 5, 6순위까지는 정해져 있었죠. 고교 2학년 때부터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까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을 하고 자, 있습니다. 황준서 선수 인터뷰입니다. 순간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고교 최고의 오른손 투수로 꼽히는 인천고 김태균. 네, 혹사의 아이콘. 전체 2순위로 두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전체 5순위로 뽑힌 휘문고 우완 투수 김희건은 본인이 창원 출신의 NC 팬임을 밝히며 팀의 헌신. 근데 학교는 북일고 다니다가 휘문 간 거거든요. 예. 어렸을 때 NC 참 파란만장한 친구입니다.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NC 다이노스를 위해 제 오른팔을 바치겠습니다.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말이 시댄다. 1라운드와 2라운드 1번까지 상위 11순위 중 4명이나 장충고 투수가 뽑혔는데 장충고분의 취직장입니다. 예. 라이벌의식을 내비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하게 자, 김윤아 선수죠. 아마 LG가 지명권을 안 넘겼으면 LG 왔을 수도 있었던 선수예요. 예. 절대 봐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G의 레전드 이병규 삼성 코치의 아들인 휘문고 외야수 예, 촉토망아지. LG가 아닌 SSG에 지명됐습니다. NBA 뉴스 김한준입니다. LG가 인천고의 누구였더라? 예. 아, 미안해요. 이름이 기억이. 워낙 이승민에 대한 관심. 그 친구를 딱 지명해 버리니까 사실 좀 장내가 술렁술렁술렁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즘은 수업을 하루에 1개밖에 못 하니까 이걸 봤어요. 근데 LG 아니야? LG 아니야? 되게 쓱이 바로 집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쓱도 지금 미치겠는 게 1라운드에서 투수를 지명을 못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젊은 투수의 발굴이 필요한 쓱인데 어쨌든 작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키움까지도 투수를 다 싹 가져갔는데 쓱만 외야수 그러니까 그 야수 박지환을 지명했죠. 물론 그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쓱 입장에서는 투수를 빨리 수혈해야 되는데 그래서 쓱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또 좀 재미를 못 본 게 아니냐. LG야 뭐 어차피 이제 올 시즌 드래프트는 거의 이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캔자스 시티 마이너에 있었던 진우영. 예. 우리 불PD 이름이 최우영이라서 더럽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그럼 정우영은 그랬더니 아이 정우영 뽑을 때 좋으셨잖아요. 막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치던데. 예. 그래서 오히려 야 진우영이 LG로 왔다고? 예. 오히려 이제 LG 팬들 입장에선 근데 적토 망아지는 쓱 주고 요게 더 화제였죠. 사실은. 예. 이제 그렇고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 요거는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른 거니까.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장충고 왼손 투수 황준서 선수가 전체 1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황준서 선수는 최고 시속 150km의 직구를 던지는 진짜 한화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유망주입니다. 한화는 황준서가 선배 문동주, 김서현과 함께 장차 막강 선발진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한화의 몫이에요. 원하는 투수가 아닐까. 손액 단장입니다. 손발이 다 떨릴 정도로 기쁩니다. 팀에서 필요한 선수가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세 이하 월드컵에서 눈부신 호투를 펼친 김태견은 2순위로 두산에, 투타 겸업으로 주목을 받은 네, 전미르가 롯데로 갔죠. 롯데에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육선엽을 골랐고 NC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귀미건 예, 오른팔을 바치겠습니다. 예, 진짜 그러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키움은 정말 투수 싹 쓸어갔고 예, 이러고 있는데 쓱은 지금 쓸만한 투수를 이번에 못 건졌어요. 오히려 야수만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환, 뭐 이승민 이런 애들. 예. 참 쓱 입장에서는 되게 깝깝했겠다. 그죠? 예. 뭐 투수 뽑기 싫어서 안 뽑았겠습니까? 앞에서 다 채가는데. 그죠? 왜냐하면 요번 드래프트는 1라운드하고 2라운드까지는 그냥 성적순이에요. 그러니까 역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0등서부터 1등까지 뽑았다. 그러면 2라운드 1번은 다시 1등 팀서부터 쭉 이게 아니고 왜 1라운드가 사실상 옛날에 그 전체 그 지역 연고제 지명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2라운드까지는 그냥 쭉 역순입니다. 역순. 그러니까 쓱은 뽑을 투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3라운드서부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뱀 모양, 뱀 꼬리 물듯이 이제 다시 역순 또 역순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1라운드하고 2라운드까지는 10위부터 1위. 또 10위부터 1위. 그랬다가 3라운드서부터는 1위부터 10위. 이렇게 간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쓱은 정말 뽑을 특히 투수가 없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강야구에서 맹활약 중인 정현수가 롯데로 가고 예. 의외로 투수 자원으로만 따져보자면 롯데 쪽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화는 이제 그 장충고 투수 2명을 뽑고 바로 이제 황영목을 뽑았던 거죠. 예. 왜냐? 하주석이가 영 헤매고 빌빌대니까. 예. 이제 이런 것도 좀 포석에 깐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110명을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면은 어쨌든 이제 한화는 뽑을 애들은 다 뽑았다. 예.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단 괜찮았다. 그리고 기아 의외로 쓸만한 포수를 건졌다. 예. 그리고 LG 입장에서는 이승민을 쓱으로 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죠? 예, 뭐 사실 아버지가 있던 팀에 아들을 또 받는다? 그런 게 조금 껄쩍지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평가의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썰은 있는데 뭐 조금 민감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뭐 이건 나중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정말 뭐 탁월한 대여는 없었지만 준척급들은 꽤 많았던 드래프트여서 아마 작년에 하위 5개 팀들은 나름 좀 쏠쏠한 보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엔딩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프리미어 12 이제 요렇게가 있는데 프리미어 12는 이제 내년 11월 10일부터 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거 올해처럼 이렇게 널널하게 비 오니까 못해 뭐 하니까 안 해 이러면 큰일 나요. 아니 APBC야 유망주 발굴 대회니까 아니야말로
퓨처스 나가도 돼요. 욕은 좀 먹겠지만. 근데 프리미어 12하고 WBC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한마디 좀 코멘트 하자면,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구창모 132억 받아서 132kg 던지냐? 예. 안 돼요. 제가 볼 땐 구창모, 예. 그냥 군대 갔다 와 임마. 야, 네가 솔직히 150이 나와야 지금 국가대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안 나와도 140 후반? 132, 뭐 138, 140. 그거 어떻게 국대로 뽑히냐? 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뭐 이미 정해진 거긴 합니다만, 진짜 포수만큼은 좀 30대 포수 와일드 카드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딱 한 장만이라도. 포수가 너무 경험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발목 좀 낫고 난 다음에, 예, 그때는 이제 뭐 하다못해 동네에서 98이라도 불러서 요 아시안 게임은 이제 우리 선수들 이제 중국으로 떠날 때 그때 한번 또 특별판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또 금토일 소식 갖고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 쓱은 진짜 걱정이네요. 한때 1위를 달리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쭉 떨어질 수가 있는지. DTD가 LG에서 쓱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잊을만하면 한 번씩 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훈님 계속 애청자 돼주세요. 예, 요렇게 자기 이름 밝히신 분들은 제가 꼭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나이스 위크엔드 되십시오.